중국 근현대 전쟁사 1. 근대, 아편전쟁, 청일전쟁. 어떤 말로 미화하고 합리화해도 전쟁은 민초 사륙의 시공간을 지칭할 뿐이다. 의미 없는 승패를 살짝 벗겨보면 국가가 대규모 민초 살상의식을 치른 후 망자의 호는 부천을 떠돌며 애써 변혁의 씨앗을 흩뿌리고 다님을 확인하게 될 뿐. 현 글로벌 군비 지출 2위국 중국, 그들이 최근 약 180년간 치렀던 국제전을 살펴보자. 우리 민족, 실치, 만주, 연해주 지역. 고구려, 발해는 중국은 물론 몽골과도 살을 맞대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만주 벌판을 휘저을 때 민족, 시원지로도 추정되는 몽골 지역은 초원 유목 부족 지역, 몽골 제국 굴기는 약 400년 이후 만주를 사수했던 여진족은 두 차례 중국 통일왕조를 세운다. 금나라 1115년부터 1234년, 그리고 중국 대륙 마지막 황조였던 청나라 1616년부터 1912년. 우리가 내쫓긴 이후 만주를 수호했던 그들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를 떠돌던 야만인 취급하는 현 제도권 교육은 뿌리 깊은 중화사대주의의 잔재가 아닐 수 없다. 청은 말기 두 차례 치욕스러운 전쟁을 치르며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왕조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시작은 바로 아편전쟁이었다. 1차 1840년에서 42년, 2차 1856년에서 60년. 나는 아편전쟁을 생각하면 왠지 칭기즈칸 서역정벌, 서막이었던 호라즘 정벌이 연상된다. 칭기즈칸 무하마드 2세가 몽골 상인들을 스파이로 몰아 몰살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사절단 며츠목과 몇 월간 안도질을 해서 화답으로 돌려보낸다. 들판에서 풀 뜯기 지겹냐. 와. 칭기즈칸 아들들을 부장으로 삼아 양가족을 뒤집어쓰고 영하 50도 산맥과 사막을 뚫고 내달렸다. 호라즘, 민초는 몰살되었고 도시와 전답과 관계시설 등 인간,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아가, 불맛, 어때? 물론 잉여 공산품 판매시장과 저렴하게 원재료를 착취할 장소가 필요했을 뿐인 영국은 몽골처럼 무자비한 짓은 벌이지 않았다. 지나친 중국산 차 수입으로 기울어진 무역 적자 이를 만회할 지속적 수입을 위한 은 확보 차원 인도 벵골만 일대에서 재배한 아편 밀반입만 원하라면 그만. 감히 아편 몰수? 영국은 정규군도 아닌 인도 수비군 착출병력을 보내 광저우에서 텐진까지 유람하듯 중간중간 하선하여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다. 프랑스, 러시아가 따라오네. 같이 가지 뭐. 이들은 수도 베이징까지 진격, 원명원을 불태우면서 협상이라는 명목, 협박으로 청을 윽박질렀고 이중 영국은 공동협약, 난징조약 등을 통해 홍콩 한양과 두둑한 보상금을 챙겼다. 이것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국가 간 근대식 조약이 된다. 계속 피워. 옳지. 쭉쭉. 호라즘 정벌은 한 이슬람 민족 생존 흔적을 인류사에서 깨끗이 지웠고 아편전쟁은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 잠자는 호랑이라는 고정관념을 인류 두뇌에서 지웠다. 아편전쟁은 이후 중국, 아시아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불변의 아시아 맹주, 그 실체는 이발 빠진 호랑이의 불과함이 입증되었으므로 당시 중국에 진출했던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청나라 간 불평등 조약이 줄을 잇는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부의 편중은 가속 페달을 거세게 밟는다. 대다수 무상기급의 삶은 죽음에 이르기 이전 바닥 없는 추락만을 경험하게 되고 극소수 가진 자들은 급증하는 자산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문득 이를 지켜줄 국방과
치안 부족이라는 현실에 대한 상념에 젖는다. 특히 부총매량이라는 깃발 아래 중국을 휩쓸고 다녔던 의화단의 난을 겪고 이들은 사병을 보유하던지 사병 집단 후견인이라는 보험에 가입한다. 중국 군벌의 탄생 배경이다. 19세기 후반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 이룩하자 야는 중국의 자강운동을 양무운동이라 칭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 중에서 군함까지 서구 무기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황실은 커미션으로 뒷배를 채웠고 군벌은 현대화했다. 2.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 외부 적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일제 침략군보다 공산 반군 선멸을 고집했던 장제스. 나는 그의 판단이 정확했다 생각한다. 단, 구조적 부패라는 자신의 눈안,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내부의 적 처리보다 우선함을 간과한 것이 그의 패착이었다. 당시 그의 이웃 조선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집안 싸움만으로도 벅차 도적들이 집안 재물 들고 나가는 것까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2018년 봄까지 트럼프가 미국 이익을 위해 개나라도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 불사론을 외칠 때 특히 국내 수구 세력들 언행을 지켜보며 모자람도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국 민초는 분을 사귈 수 없었다. 당시에도 조선반도 지배권을 걸고 청과 일본은 한판 승을 벌었던 바 양무운동 결과로 청의 무기체계가 일본을 압도했기에 대내외적으로 청의 압승이 예상됐다. 쪽발이 많이 컸다해. 하하. 결과는 예상을 깨고 일본군의 연전연승, 일본은 아산만 앞바다, 풍도 주둔 청군 1200명을 익사시킨 뒤에야 선전포고를 했고 평양전투, 압록강 전투 승세를 몰아 중국 본토로 진격히어 요동반도 여순 함락에 이어 산동반도 위에까지 점령했다. 당시 세계 최강 화력을 자랑했던 이용장 북양함대의 괴멸은 청군 사기를 패배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북양함대는 일자진으로 돌격해오는 함선 규모도 작고 탑재화포 사거리도 아군보다 한참 떨어지는 귀염둥이 일본 함대에 느긋하게 포탄을 안겼다.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으랴. 청군 포탄 안에는 화약 대신 콩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포탄 안에 옥수수를 넣어 적군에게 팝콘을 선사한 것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군비를 투자했던 북양함대는 여기서 괴멸했다. 지역 내 경쟁 세력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본에게까지 처참한 침략과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국가의 생로병사 사이클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이야기. 침몰 중이었던 청나라 뒤늦게 군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쏟아부었으나 재물로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 나태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청은 대일 패전 10여 년 만에 분노한 민초에 의해 멸망한다.